지금 종전선언이 우리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외교 안보 통일 네. 국방 지금 저는 엄청나게 지금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외교적인 문제라서 발표가 늘어지고 있는데 네. 종전선언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실 것 같아요. 아, 예, 아직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 네. 뭐 미국과 또 어떤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국도 종전선언 지지한다 그러고 네. 남북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인가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 이후에 이제 종전선언을 통해서 뭐 종전선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지만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평화협정으로 그렇죠.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제 진전한다는 그 과정도 저는 종전선언 자체만큼이나 그 과정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 과정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미국하고는 뭐 거의 진전 합의에 다 이르렀다는 저도 보도를 받고 최근에 뭐 서훈 안보실장님이 직접 이제 또 중국에 가셔서 예, 중국의 지지와 동의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뭐 지금 뭐 임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그래도 뭐 연말 연초까지 해서 뭐 어떤 시한보다는 하여튼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얼마든지 그런 뭐 종전선언 합의와 그 이후에 어떤 비핵화의 진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정부가 잘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나요? 해서 잘 이어나가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또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종전선언을 정치적인 선언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저는 협정으로 가는 그냥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과 남북이 해서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언이 이제 전쟁은 한반도에서는 끝났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게 뭐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전쟁 상태가 끝났다라는 것은 일단 완전한 평화 상태는 아니지만 네. 서로 그 전쟁 상태가 아닌 데서 오는 어떤 신뢰가 쌓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정감 그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것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북 미중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북미 간의 어떤 비핵화의 진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어떤 체제 안전 보전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토대가 잘 마련되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실질적인 효과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남북 간의 그 여러 가지 공동선언이라든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죠. 오래 전부터 7.4 공동선언이니 또는 남북 기본 합의서 또 6.15 공동선언 노무현 그 정부 때 14선언 판문점 선언 이래 했는데 다 남북 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참 진도가 나가서 잘 진행이 되다가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있으면은 또 충돌이 있으면 이게 원위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잘 가다가 군사적으로 어떤 충돌이 있으면 연락사무소 폭파하면 또 다시 원위치로 가고 이것을 반복돼 왔던 거죠. 그리고 현재 그 반복돼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휴전협정 정전 체제 하에 있는 거죠. 완전히 전쟁이 안 끝나고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총을 겨누고 거기에 탄까지 다 탄창까지 다 끼우고 있는 상태고 일촉즉발의 상태잖아요. 전쟁에도 서로 뭐 그렇죠. 군사협정 위반이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실제 모든 그런 상태에 있고 사실은 DMZ를 중심으로 가까이에 100만 대군이 대치돼 있잖아요. 상호 합하면은 세계에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평화체제로 가는 논의가 실시가 될 수가 있죠. 야, 이제는 뭐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경 얼마 이내는 무기를 철수하자. 또 부대를 좀 빼자. 방사포 다 물러. 그다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예를 들면 북한의 장사정포 이건 서울 위협거리 밖으로 빼줘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너희들이 얼마 줄이고 우리 얼마 줄이다 군축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평화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고 남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민간이 군사적인 신뢰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군사적인 교류, 그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신뢰 관계가 점점 쌓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요. 예, 바로 예. 그거예요. 예. 지금 휴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도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을 해도 네. 전 세계에서 뭐 욕할 게 없거든요. 근데 종전선언이 딱 되는 순간 미국도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려면 유엔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선전포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뭐 그렇죠. 예. 예.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전쟁을 과거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총 쏘고 그렇죠. 언제든지 뭐 이런 연평도에 포격을 한다든가 이게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전선언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제 우리 남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전선언을 그 정전협정을 했던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하면은 이게 국제적인 그 규약이 되잖아요. 그동안은 남북만 하다 보니까 도발하면 원위치 하고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같이 한다면은 이거는 북한에게도 되게 구속력이 있고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지금 미국하고도 많이 공감대가 된 것 같고 중국하고도 많이 된 것 같고 북한하고도 이미 하노이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물밑에서는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건만 성숙이 되면은 이것을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했으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다음 정부 특히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이 되면은 아주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평화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아쉬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저는 북한 코로나 문제라고 봐요. 북한은 코로나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모든 국경선을 봉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려우면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자라고 지금 제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종전선언 내지는 이제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게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뭐 14선언에도 들어갔고 노무현 정부의 그 평화번영 정책에도 보면 뭐 그때 제가 또 저도 청와대 또 행정관으로 있었으니까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목표가 북핵 문제 해결이었고 두 번째가 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체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고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 정전협정 체제에서 한 70년간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마치 이 상태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는데 방금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정전 체제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약간 원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체제라고 생각하고 몇 달 내에 이제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다가 지금 그게 지금 70년을 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 과정이 결국은 비핵화랑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전선언이 그런 뭐 상징적이고 정치적이지만 그러나 또 실질적이고 더군다나 뭐 미국과 중국이 같이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